그 어린 왕자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어린 왕자는 내게 많은 것들을 물어보면서도 정작 내가 묻는 말은 조금도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았다. 그가 어쩌다 우연히 내뱉는 말들을 통해 나는 차츰차츰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가령 내 비행기를 처음 보았을 때 그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던 것이다. 이 물건은 대체 뭐야? 이건 그냥 물건이 아니야. 날아다니는 거라고. 비행기라는 거야. 내 비행기. 나는 내가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주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랬더니 어린 왕자가 소리쳤다. 뭐? 그럼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응. 하고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야, 그거 참 재밌는데? 그러면서 어린 왕자는 아주 유쾌하게 깔깔대며 웃었다. 그 말에 나는 몹시 기분이 나빠졌다. 나는 사람들이 내 불행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싫어졌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말을 이었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구나? 어느 별에서 왔어? 나는 곧 신비로운 그의 존재를 알아낼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엿보이는 것 같아서 불쑥 이렇게 물어보았다. 그럼 너는 어느 별에서 온 거니? 그러나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 비행기를 들여다보면서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었다. 하긴 이런 걸 타고는 그리 멀리서 오진 못했겠는데? 그러고는 꽤 오랫동안 깊이 생각에 잠기더니 내가 그려준 양 그림을 주머니에서 꺼내서는 마치 보물인 양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다른 별들에 대해서 슬쩍 내비친 그 속내 이야기에 내가 얼마나 궁금해 몸이 달았을지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점에 관해 알아보려고 애를 썼다. 얘야, 너는 어디서 왔니? 네가 사는 곳이란 대체 어디니? 내가 그려준 양을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니? 그는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겨 있더니 대답했다. 아저씨가 준 상자가 좋은 건 그게 밤에는 양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고 말고 네가 착하게 굴기만 하면 낮에 양을 메어둘 고삐도 그려줄게. 그리고 말뚝도. 나의 제안에 어린 왕자는 어이없어 하는 것 같았다. 양을 메어놓다니 별 이상한 생각을 다 하는군. 하지만 메어놓지 않으면 제멋대로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을지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내 친구는 또다시 깔깔거리며 웃어댔다. 아니, 양이 가긴 어디로 가? 어디든 아무데나 곧장 앞으로. 그랬더니 어린 왕자는 심각한 표정이 되어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 그리고 마음이 약간 서글퍼졌는지 이렇게 덧붙였다. 앞으로 곧장 가봐야 별로 멀리 갈 수도 없는걸. 이렇게 해서 나는 매우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사는 별이 집 한 채보다 더 클까 말까 하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내게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지구, 목성, 화성, 금성같이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놓은 큰 별들 말고도 이 우주에는 다른 수백 개의 떠돌이 별들이 있는데 어떤 것은 너무나 작아서 망원경으로도 보이지 않을 정도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떤 천문학자가 그런 별을 하나 발견하면 이름 대신 번호를 매겨놓는다. 가령 소행성 제325호라는 식으로 부르는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살다 온 별이 소행성 B612호라고 생각한다. 거기에는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
이 소행성은 1909년에 딱 한 번 터키 천문학자의 망원경에 잡힌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국제천문학회에 나가서 자기의 발견에 대한 요란한 증명을 해보였다. 그러나 그가 입고 있는 민속 의상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이란 이런 식인 것이다. 그런데 B612호 소행성의 명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일이 일어났다. 터키의 한 독재자가 자기 국민들에게 서양식 옷을 입는 것을 강요하면서 이에 거역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천문학자는 1920년에 멋있는 양복을 입고 다시 그가 발견한 별에 대한 증명을 해보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 그의 말을 믿었다. 내가 B612호 소행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토록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 번호까지 일러주게 된 것은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는 것이다. 당신이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은 제일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묻지를 않는다. 그들은 그의 목소리는 어떻지? 그앤 무슨 놀이를 제일 좋아하지? 나비를 수집하니? 하고 묻는 법이 절대로 없다. 나이는 몇 살이지? 형제는 몇이고? 몸무게는? 아버지 수입은 얼마지? 하고 물어대는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그 친구에 대하여 안다고 생각한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가에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놀고 있는 멋진 붉은 벽돌집을 보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를 상상해내지 못한다. 어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해야 한다. 그래야 야, 참 멋진 집이겠구나 하고 감탄한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정말 귀여웠고 잘 웃었고 양 한 마리를 갖고 싶어 했지요. 그게 바로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어떤 사람이 양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건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여러분을 어린애로 취급할 것이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떠나온 별이 B612호 소행성입니다 라고 하면 어른들은 수긍이 간다는 듯 더 이상 질문을 해대며 귀찮게 굴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다 그렇다. 그걸 가지고 어른들을 나쁘게 생각해선 안 된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을 아주 너그럽게 생각해줘야 한다. 그러나 인생이 뭔지를 알 만큼 많은 우리에겐 물론 소행성의 번호 같은 건 알 바 아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동화를 이야기하듯 시작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이다. 옛날에 자기보다 좀 더 클까 말까한 별에 살고 있는 어린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왕자는 친구를 가지고 싶었답니다. 인생이 뭔지 알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훨씬 더 진실하다는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이 이 책을 무성의하게 읽어치우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이 추억을 이야기하자니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솟아오른다. 어린 왕자가 내가 그린 양을 가지고 떠나가버린 지 벌써 6해나 된다. 지금 여기에다 그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은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니까. 아무에게나 다 친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도 숫자밖에 모르는 어른들처럼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내가 그림 물감 한 상자와 연필들을 산 것도 바로 이런 까닭에서였다.
6살 적에 뱃속이 들여다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하는 보아구렁이 말고는 전혀 그려본 일이 없는 내가 새삼스레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물론 되도록 실물과 가까운 초상화를 그려보려고 노력은 하겠다. 그러나 제대로 그릴 수 있으리라고는 자신할 순 없다. 어떤 그림은 괜찮아 보이는데 또 어떤 그림은 닮지를 않은 것이다. 어린 왕자의 키도 조금씩 틀려지곤 한다. 여기서는 어린 왕자가 너무 크고 저기서는 너무 작다. 또 옷 색깔의 경우도 망설여진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찾듯 더듬더듬 그려본다. 결국 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을 잘못 그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나를 좀 봐주었으면 한다. 내 친구는 도무지 설명을 해주는 법이 없었으니 말이다. 아마 내가 자기와 같다고 생각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불행하게도 상자 속에 들어있는 양을 꿰뚫어 보지는 못한다. 아마 나도 어쩌면 어른들과 비슷한지도 모를 일이다. 이제 나도 나이를 먹었나 보다. 매일 조금씩 나는 별이니 출발이니 여행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런 것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중에 은연중 입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바오밥 나무의 비극을 알게 된 것도 그렇게 해서였다. 이번에도 역시 양 덕분이었다. 마치 무슨 심각한 의문에 사로잡힌 듯이 어린 왕자가 느닷없이 내게 물었으니 말이다. 양이 작은 나무들을 뜯어먹는다는데 정말일까? 그럼 정말이지. 야, 그거 참 잘됐다. 양이 작은 나무들을 뜯어먹는다는 게 왜 그리도 중요한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바오밥 나무도 뜯어먹겠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당만큼이나 거대한 나무이므로 한때의 코끼리를 다 몰고 간다 해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를 다 해치우지는 못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한때의 코끼리라는 말에 어린 왕자는 웃어댔다. 그럼 코끼리들을 포개 놓아야겠네? 어린 왕자는 또 영리하게 이런 말도 했다. 커다란 바오밥 나무도 자라기 전엔 조그맣게 돋아나지? 그렇긴 하지. 하지만 왜 양이 작은 바오밥 나무를 먹겠어? 아이 참, 그 이유를 모른단 말이야? 하고 어린 왕자는 당연한 일이 아니냐는 듯이 대답했다. 그래서 나 혼자 이 수수께끼를 푸느라 머리를 짜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과연 어린 왕자의 별에도 다른 별과 마찬가지로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좋은 풀에 좋은 씨와 나쁜 풀에 나쁜 씨가 있었다. 그러나 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땅속 은밀한 곳에 숨어서 자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날 문득 깨어나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기지개를 켜고 우선 아무 해도 되지 않는 예쁘고 조그만 싹을 햇빛을 향해 슬며시 내민다. 그것이 빨간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마음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도 된다. 하지만 나쁜 식물의 싹이라면 눈에 띄는 대로 뽑아버려야 한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오밥 나무의 씨였다. 그 별의 땅에는 온통 바오밥 나무 씨가 널려 있었다. 그런데 바오밥 나무란 자칫 손을 늦게 쓰면 영영 없앨 수가 없게 된다.
그놈은 별 전체를 다 차지하면서 그 뿌리로 별에 구멍을 뚫어 놓는 것이다. 그래서 별은 작은데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게 되면 별이 산산조각 나고 마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훗날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다. 그건 규율의 문제야. 아침에 세수를 하고 나면 나의 별도 정성 들여 몸단장을 해줘야 해. 바오밥 나무가 아주 어릴 때는 장미와 비슷하지만 곧 장미와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자라면 규칙적으로 신경을 써서 바오밥 나무를 뽑아버려야 하는 거야. 그건 정말 귀찮긴 하지만 아주 손쉬운 일이야.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우리 땅에 사는 어린이들이 머릿속에 잘 새겨둘 수 있도록 멋진 그림을 하나 정성껏 그려보라고 내게 권했다. 그 어린이들이 언젠가 여행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될지도 몰라. 마땅히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어도 별탈이 없을 때도 덜어 있지만 바오밥 나무의 경우 그랬다간 반드시 큰 사고가 생겨. 난 게으름뱅이가 사는 별을 하나 아는데 그 게으름뱅이는 작은 나무 세 그루를 소홀히 한 채 그냥 내버려뒀었어. 그래서 어린 왕자가 일러준 대로 나는 그 별의 그림을 그렸다. 나는 도덕군자 같은 말투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바오밥 나무의 위험을 아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고 어떤 소행성에서 길 잃은 사람이 당하게 될 위험은 너무나도 큰 것이므로 딱 한 번만 예외적으로 마음을 고쳐 먹기로 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어린이들이여,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라. 내가 이 그림을 이토록 정성스럽게 그린 것은 내 친구들이 나와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자신도 모르게 감수하고 있는 위험에 대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이다. 내가 그림을 통해 주게 된 교훈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다. 왜 이 책에는 바오밥 나무의 그림만큼 거창한 그림들이 없는 것일까?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하다. 그리려고 노력은 해보았지만 성공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바오밥 나무들을 그릴 때에는 급박하다는 감정으로 온통 정신이 고조되어 있었던 것이다. 아, 어린 왕자여. 나는 이렇게 해서 조금씩 너의 연약하고 쓸쓸한 생활을 알게 되었다. 너에게는 오랫동안 구경거리라고는 그저 해지는 광경의 감미로움밖에 없었지.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네가 이런 말을 했을 때야 나는 그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나는 해가 지는 광경이 좋아. 우리 해 지는 걸 보러 가. 아직 기다려야 해. 뭘 기다려? 해가 지길 기다려야 해. 처음에는 몹시 놀란 표정이었지. 하지만 곧 자기 말이 우습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어. 지금도 내가 우리 별에 있는 것만 같아서. 그럴 수 있겠지. 누구나 다 알다시피 미국이 정오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지지. 단숨에 프랑스로 달려갈 수만 있다면 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나 너의 조그만 별에서는 의자를 몇 발짝만 뒤로 물려놓기만 하면 되었지. 그렇게만 하면 맘 내킬 때마다 해지는 광경을 볼 수 있었던 거야. 어느 날은 해지는 걸 44번이나 본 적도 있어.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말을 이었지. 그런데 몹시 슬플 적엔 해가 지는 게 좋아져. 44번 본 날, 그럼 넌 그렇게도 슬펐던 거야?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이 없었다.